Welcome to Russia and we love Korea. Welcome to Russia. 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여행자 지구인입니다. 한국 가면 머리 자를 수 있겠죠? 오 마이 갓. 머리 긴 것 봐. 진짜 징그럽다 정말. 지금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서 모스코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딩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사람들한테 노출돼야 되고, 모스크바는 지금 20만이 넘거든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거기다가 이제 뭐 계속해서 뭔가 만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사실 지금 비행기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보딩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작별도 하다 보니까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륙을 하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나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보입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오 마이 갓. 제가 러시아를 간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코로나 때문에 강의 자체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어차피 강의도 없는데 리서치도 하고 취재차 유럽도 고고싱 하는 거죠. 겸사겸사 강의 자료도 업데이트하고 좋으니까요. 원래는 러시아를 거쳐서 독일이나 이태리, 더 가면 이제 네덜란드까지 가는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유럽에 코로나가 막 퍼져버려서 뭐 어쩌겠습니까. 러시아에 좀 더 있었죠. 기회가 돼서 러시아에서 강의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 러시아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표는 끊어놨으니까 이제 집에 가면 되지. 한국은 또 굉장히 안전한 나라니까. 근데 웬걸 푸틴 형이 시원시원하게 또 국경 막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만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도 막아버리더라고요. 더구나 내국인만 막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막아요. 외국인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좀 후진적인 부분이 있을 테니 시스템이 내국인 뭐 구분하거나 뭐 들어오고 나가는 거 구분하거나 이런 게 또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 다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비행기들이 다 줄줄이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러시아에 갇혔던 거고요. 러시아는 그냥 첫날부터 전국 락다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슈퍼랑 병원 관련 그런 데 빼고 다 닫는 거죠. 레스토랑은 픽업이랑 딜리버리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엔 일단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취소된 비행기로 다른 비행기표는 또 끊을 수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는데 상트는 차로 7시간 정도만 가면 바로 헬싱키예요. 헬싱키, 그러니까 핀란드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핀란드에는 비행기가 있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국경이 또 폐쇄되어 있으니까 비행기 기차는 일단 없고, 그럼 차로 가야 되는데 친구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친구 차로 가면 되는데 친구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저는 외국이니까 갈 수는 있는데, 그럼 렌트를 해서 국경을 넘어서 헬싱키에서 차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한 나라인지 또 다시 한번 또 느꼈고요. 그래 참 감사한 게, 대사관이랑 한인회에서 정부랑 다리 놔주고 해서 전세기를 또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비행기가 한 번에 1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싼 거 180씩 하고 1등석은 뭐 330만 원 뭐 요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일본 가는 전세기가 40인가 60인가 뭐 그랬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왕복 비행기 값을 받아야 한다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 기억에 왕복 비행기 값이 그렇게 안 들어요. 100만 원도 안 합니다. 아무리 대한항공이라 그래도. 한진이 요즘 경영 분쟁 때문에 힘들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항공주들, 여행주들 다 곤두박질 치는데 한진은 막 떡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몇 억이라도 벌어보려 그러나 어쩌나. 아무튼 뭐 그렇게 좀 버티고 있다가 취소된 비행기표 환불도 아직 못 받았고, 근데 열리기는커녕 웬걸 러시아가 코로나 확진자 세계 2위가 되는 거죠. 이때 감사하게도 비행기를 한인회랑 대사관 측에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또 열어주셔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전쟁인 거죠. 한국 가는 비행기가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으니까 그럼 일단 모스크바로 이동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위험하죠. 러시아가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30만인가 그랬는데, 모스크바 에어리어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서울, 그리고 그 수도권 지역에 30만 중에 20만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상트도 러시아 제2 도시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10,000명이 안 돼요. 8,000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물론 검사를 적게 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검사 안 하면 당연히 숫자가 적게 나올 테니까. 태국 같은 나라는 확진자가 0입니다. 총 검사한 사람 수가 6,000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고선 자기네 나라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더구나 러시아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마스크랑 장갑도 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가는 건 차, 기차, 비행기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엔 이동하는데 위험하니까 맨 처음엔 친구가 차로 태워다 주기로 했었어요. 6시간 좀 넘게 걸리거든요. 6시간, 8시간 뭐 이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근데 모스크바는 또 통행증이 있어야 돼요. 거리에 못 다닙니다. 벌금 맞아요. 저는 외국인이라 또 통행증이 없고 구하기도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차로 가는 것도 그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기차가 있는데 일단 기차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차역에서 공항으로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우버나 택시가 있긴 한데 러시아 경찰들 얘기도 여러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왜냐면 또 막말로 경찰들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집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어떻게 되냐,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행기로 오기로 결정을 했는데 모스크바 공항까지 오는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게, 보통은 애초에 비행기를 환승으로 끊으니까, 그래서 짐도 중간에 찾을 필요 없고 그냥 비행기만 바꿔 타면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심지어 환승도 안 하고 타던 비행기 그대로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착륙했다가 그대로 연료 채우고 바로 그대로 이륙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가는 전세기는 모스크바에서 출발을 하니까 모스크바로 비행기로 이동한 뒤에 짐 다 다시 찾고 다시 통관 다 다시 거쳐서 다시 수속 다 밟아야 되니까, 그럼 그만큼 또 접촉이 늘어나는 거죠. 모스크바 자체가 지금 위험한데.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도메스틱 플라이트도 캔슬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모스크바 가는 비행기가 취소돼 버리면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비행기 자체를 놓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전날 미리 가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모스크바 내에 돌아다니려면 또 통행증 있어야 되고 숙소 이동 못하고 막 그래요. 거기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장갑 끼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혹시나 비행기를 놓쳐도 다음 비행기를 또 바로 예매해서 탈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피곤했고요. 잠을 충분히 자진 못해서, 더구나 친구 아버님이 가기 전에 러시아 사우나 경험시켜준다고 러시아 사우나를 오지게 했더니 온몸이 나른해서 잠은 나름 잘 자긴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혈액순환이 엄청 되고, 모스크바 공항 도착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안도가 되는 게, 일단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장갑이랑 교민들 마스크 같은 거 다 챙겨주시고 다 잘 탈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여기도 가족들만 보내고 아버지는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서서 손 흔들고 작별 인사하고, 애기들이랑 엄마는 전세기 타러 가는데 그거 보면서 또 괜히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러시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가족 비자가 나오니까 한국 시민이 아니어도 한국 전세기를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갓난쟁이 애기랑 어린애 데리고 있는 엄마도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첫째 어린애는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뭐 일단 서류가 있는데, 갓난쟁이는 이제 너무 막 태어나서 아직 서류가 없는 거죠. 아빠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또 못 타고,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대사관 직원들이 전화하고 막 난리였어요. 엄마가 진짜 이 사진 속 여자분 정도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혼자서 애 둘 데리고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또 러시아 엄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처럼 철저하게는 또 못하잖아요. 한국 엄마 같으면 애기 얼굴에 뭐 덮고 막, 아니면 요즘에 뭐 홀더백 같은 거, 애기들이 이제 안고 있는 그거 포대기 같은 거에 요즘에 덮개도 애초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못 하고 있어서, 아무튼 뭐 정말 보고 있으니까 대사관 직원들 고생하시고 하는 거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강경화 장관이 취임된 이후에 국제적인 위상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 나가서 경험해 보시면 많이 느끼십니다. 드디어 귀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편이었는데요. 승무원복도 코로나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음식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국내 항공사가 기내식은 좀 괜찮은 편인데 메뉴도 하나라서 선택도 못하고, 와 정말 진짜 음식 성의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시스템이 장난 아니게 대단하네요. 인천공항 도착해서 경험해보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더 확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비행기 내려서 패스포트 컨트롤 지나서 뭐 세관 다 지나서 나가는 데까지 정말 방역과 검사 절차를 몇 번씩 거치게 되어 있어요. 자가격리 어플도 설치하고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지하철은 아예 이용 못하고 리모버스만 타고 가게 되어 있어요. 버스가 전국망으로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이렇게 거쳐서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이렇게 쭉 타고 가는 거예요. 라인을. 그럼 집에 가는데 리모버스비만 내면 됩니다.
다른 비용도 일절 안 들어요. 물론 검사 비용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집 앞까지 일일이 다 태워다 줍니다. 이렇게 안내대로 길을 따라가서 이름 주소 같은 거 다 적고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엄청 여러 단계를 거치네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러 단계 거치고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뭐 같은 프로세스도 여러 번 거쳐서 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 주말인데 지금 보건소 오늘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보건소로 바로 이동해서 이게 아예 이렇게 특별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버스표를 사가지고 바로 보건소로 이동해서 저희 검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차해주는 차량으로 집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자가를 이동해도 되고요. 대박이네. 아니 보건소까지 차를 전 이제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구나. 대박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좀 기다렸다가 검사 한 1분 정도 걸리고 결과가 24시간 안에 나오더군요. 오전에 검사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일요일이었는데 전화 걸어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옷 막 이렇게 입으시고 대박입니다. 제일 감동인 건 이거였는데 보건소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걸 챙겨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쓰레기 보루를 아예 못 나가잖아요. 자가 격리해야 되니까 쓰레기 봉투를 줘요. 주황색 봉투에다가 이제 그 X 표시 같은 거 되어 있는 그런 주황색 봉투를 주고 여기다 분리수거 없이 전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감염자면 그것도 폐기해야 되니까. 이런 디테일은 정말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매일 전화 와서 증상 확인하고 심지어 집에도 한번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럼 베란다 나와서 통화하면서 손 한번 흔들어서 보여주고 그래서 집에 있다는 것도 확인해주고 자가격리 옆으로는 가끔 오작동이 있는데 집에 있는데 위치를 벗어났다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전화 와서 또 확인하시고 그럼 이제 재설치하거나 뭐 재부팅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행안부로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 안 하면 그쪽에서 또 이제 경찰이랑 찾아오시니까 일일이 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봉고차로 태워다 주시네요. 대박입니다. 드디어 진짜 정말 집에 갑니다. 2주간 자가격리래요. 슈퍼도 못 갑니다. 다 배달시켜 먹어야 되네요. 집에 와서 뭐 했냐고요?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먹방 찍었습니다. 제가 진짜 짜장면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1인 세트를 시켰습니다. 탕수육, 볶음밥, 짜장면, 짬뽕 국물, 단무지 많이 달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많진 않네요. 아무튼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짜장면을 많이 급합니다. 우후. 만두라는 게 이게 탕수육에 같이 들어있는 거였구나. 이건 조금 아쉽다. 탕수육 고기는 맛있는데 진짜 먹는 거긴 하네요. 그렇게 시키면 맛있겠는데? 짜장면에 짬뽕 국물 넣어서 퍽하게 만들어주면서 매콤함도 더해주면서
단무지 먹어주면서 청비육 먹어주면서 그리고 입안의 풍미가 끝나기 전에 볶음밥을 쫙 넣어주면서 원래 이렇게까지 맛있게 먹지 않는데 한 번에 먹을 때 너무 맛있는데 눈물 나게 맛있네. 짜장이 부족하네. 이건도 되게 맛있다. 단무지 하나 넣으라고 정말 좋네. 이 단무지랑 이 단무지랑 다른 배추에서 나왔나 보다. 맛이 다르네. 사실 괜히 찍먹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귀찮아서 안 보는 거죠.
양배추. 역시 짬뽕 국물에 양배추가 있어야 시원하지. 아까워라. 단무지 하나 남았어.